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차벽과 쇠사슬,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요새처럼 변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순간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시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와 관련된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김 전 차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토와 반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영장심사에서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라며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났다고 자신의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인정은커녕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통보된 특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윤 전 대통령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며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잡혀있던 재판 시작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변호인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 소환을 시도했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며 불출석은 당연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며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 날짜 추가 지정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라며 특검 측에 가능한 날짜를 몇 개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과 24일에 잡혀 있고 이후 법원 여름 휴정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재판이 재개됐는데 이 사이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빼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달이 지나서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위에 상응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성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 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